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정규분포 문제들을 조금씩 더 응용해서 이제 그냥 단순히 공식만 넣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알아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는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들, 특별히 원래는 방과후를 했어야 했는데 방과후 선생님 확률과 통계를 신청했던 학생들 원래 방과후 시간에 할 그 문제들을 이 시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은 필요 없습니다. 밑에 이미지로 문제들 나갈 거니까 그 문제들 잘 보고 먼저 풀어보고 나서 지금 이 화면 멈추고 문제를 풀고 나서 그 풀이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 300명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연수 점수가 낮은 하위 N명을 뽑아서 재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신입사원 전체의 연수 점수가 평균이 60, 평균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여기까지만 읽으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일단 여기에서 확률변수 X에 대한 언급이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확률변수 X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확률변수 X가 뭐가 될까요? 연수 점수가 되겠죠. 연수 점수. 그랬더니 요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60,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이러한 수학적인 표현으로 할 수 있겠네요.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60,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물결 표시는 따른다예요. 따른다. 그랬을 때 재교육 대상자가 받은 점수 중 최고 점수가 47점이었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지금 X가 연수 점수잖아요. 지금 300명 중에서 연수 점수가 낮은 꼴등부터 해가지고 N명까지 다시 재교육을 받고자 하는데 그 재교육 받는 그 N명 중 최고점이 지금 47점이란 얘기겠네요. 그 말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이거를 X가 연수 점수니까 X가 47점 이상 이하인 사람들은 재교육을 받아야 돼. 그렇다면 그러할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 그런 확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식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X는 Z로 바꾸고 시그마 분의 A가 47이고 평균이 6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 계산해보면 P Z 어떻게 되나요? 10분의 마이너스 13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3 되나요? 마이너스 1.3. 그럼 지금 요거를 우리 보고 구하라는 얘기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위에다 그릴까요? Z가 이렇게 있어.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 그리고 가운데가 0이야. 마이너스 1.3. 여기도 여기 마이너스 1.3. 그랬을 때 지금 마이너스 1.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지금 여기를 말하겠네요. 여기.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딱 정확하게 반틈이 0.5야. 그 0.5에서 이만큼을 빼면 되는데 음수네. 그래서 표에 나와 있는 얘 누구랑 같아? 건너편에 있는 1.3. 여기 1.3까지 요 넓이하고 요 넓이하고 같을 거니까 0부터 1.3까지가 0.40이죠. 여기가 0.40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0.40일 거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형광색은 나머지 절반 전체 1이었을 건데 좌우 대칭 0.5에서 0.4량 뺐으니까 얼마다? 0.1이다. 이것까지는 알겠어. 그럼 답은 어떻게 구하나요? 잘 보세요. 지금 이게 뭐죠? 지금 재교육을 받을 쉽게 말하면 확률인 거지. 연수 점수가 47점 이하인 사람들은 재교육을 받아야 돼. 그런데 그 확률을 구해보니까 0.1이야. 즉 여기 300명 중에 재교육을 받을 확률이 0.1인 거지. 그러면 재교육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재교육 받는 사람이 N명이니까 그 300명 중에서 N이 이게 확률일 거 아니야. 그게 지금 뭐다? 방금 구했던 0.1이다. 다시 300명 중에 N명을 재교육 시킬 거야. 그런데 그 재교육 받을 확률을 구해보니까 0.1이래. 그럼 확률 전체분에 해당하는 N명 그게 0.1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계산해보면 N은 얼마다? 얘 올려서 곱하니까
30이다. 그래서 30명이 재교육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물론 공식대로 하긴 했는데 이 문제의 뜻을 그리고 이 상황을 좀 더 이해를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계속 할 거예요. 이어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건전지의 수명은 평균이 30시간, 표준 편차가 5시간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선생님이 이 단원을 가르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문제들을 잘 풀려면 수학적인 기호를 잘 사용을 해야 돼.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확률 변수 x에 관한 언급이 없잖아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건전지의 수명이겠네요. 수명. 그러면 x를 건전지의 수명이라고 하고, 그랬더니 그 건전지의 수명이 평균이 30 그리고 표준 편차가 5시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수학적인 기호로. 그리고 나서 그런데 여기에서 수명이 20시간 이하인 거는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그럼 지금 x를 수명으로 잡아놨잖아. 그런데 그 수명이 20시간 이하. 그럼 어떻게 돼요? x가 2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요러할 확률 한번 구해보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Z로 바뀌고 표준 편차 시그마 5 그리고 20 마이너스 평균 30. 그러면 어떻게 되죠? 5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 되나요? 그럼 얘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로 그리고 Z에서 여기 가운데가 0.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겠네요. 그래서 우리 보고 지금 요 넓이 한번 알아보는 얘기인 거고, 그럼 당연히 전일반 0.5에서 이제 알겠죠? 0부터 2까지의 넓이를 빼면 되겠죠? 그럼 0부터 2까지가 0.48이니까 이만큼이 0.48이래. 그럼 얘는 0.02 되겠죠? 즉 지금 여기에서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지금 x를 건전지의 수명이라고 뒀고, 그 x가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를 때 x가 20보다 작거나 같을, 즉 불량품일 확률이 0.0인 거죠. 0.02. 불량품일 확률이 0.02. 그런데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건전지 중 임의로 2,500개를 지금 뽑았어. 2,500개를. 그럼 잘 들어보세요. 지금 확률이, 불량품일 확률이 0.02로 고정되어 있어. 근데 그거를 2,500개를 가지고 온 거야. 그러면 다르게 해석한다면 확률이 0.02인 놈들 중에 놈들을 2,500번 한 거라고 생각이 되나요? 즉 뭐랑 관련이 있다? 독립시행 또는 이항분포랑 관련이 있다. 알겠나요? 선생님 항상 말하죠. 시행 횟수가 나오고 고정된 확률이 나왔으면 걔는 독립시행 아니면 이항분포. 그런데 그 다음 멘트 잘 보세요. 2,500개를 택할 때 불량품이 43개 이상인 확률이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풀어야 되지? 여기서부터 이제 더 진도를 못 나가는 학생들이 아마 아까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수학적인 기호를 평소에 잘 안 쓰는 거지. 잘 보세요. y를 뭐라고 할 거냐면 여기서 불량품의 개수라고 할 거야. 불량품의 개수. 불량품의 개수.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지금 불량품의 확률이 0.02로 고정되어 있어. 그런데 그거를 2,500개를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는 y는 이항분포 2,500,0.02에 0.02를 따른다 이거지. BNP. 이되나요? 시행횟수 N, P. 이거 제곱 아닙니다. P. 불량품의 확률 0.02. 이해되죠? 그랬을 때 지금 뭐가 라는 얘기 우리한테? 그랬을 때 불량품이 43개 이상의 확률을 구하여라. 그 말은 우리 보고 지금 P, Y, 43 이걸 구하라는 얘기죠. 이거. 그럼 이제 뭐 하라겠어? Y 입장에서 당연히 저 고시다 먹어야 되니까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알아야겠지. 근데 이항분포가 주어졌어. 그럼 뭐 하면 돼? 아하. 평균 EY는 어떻게 돼? 2,500 곱하기 P.
P가 지금 0.02니까 100분의 2인가 알겠네요. 100분의 2 그러면 약분 시키면 50 되겠네요. 50. 그러면 분산 VY는 NPQ니까 NP 곱하기 50일 거고 거기다 Q를 곱해야 돼. P가 100분의 2니까 Q는 100분의 98이겠지.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되면 49. 그러면 표준편차가 얼마다? 분산이 49니까 표준편차는 7이다. 루트 49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렇다면 확률 변수 y는 원래는 이러한 이항 분포를 따랐는데 결론은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르는구나. 지금 분산이 49니까 표준편차 7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표준편차 7. 그래서 이걸 따르는 상황에서 이제 이거를 구하라 이런 문제. 그럼 다 끝났잖아. 어떻게 하면 돼? P, Y 다시 Z로 바꾸고 표준편차 7분의 43 마이너스 평균 50. 이 아래 쓸게요. 헷갈리면 아래 쓸게요. 그럼 어떻게 돼? P, Z 7분의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보고 지금 뭘 보라는 얘기냐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가운데 0을 기준으로 누굴 구하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요 확률을 구하라 그런 문제네. 근데 이미 이만큼이 0.5잖아요. 이만큼 이미 0.5인 거 알고 있고 그럼 0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건너편인 0부터 1까지랑 같을 거니까 그럼 0부터 1까지는 얼마야? 0.34네. 여기는 0.34. 그래서 얘랑 얘 더한 답은 0.84가 된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방금 한 것처럼 요 수학적인 기호 누구를 x로 잡고 누구를 y로 잡고 이런 그리고 정규 분포 이렇게 이루고 이항 분포 이렇게 이룬다. 이런 수학적인 표현들을 평상시에 연습을 해놔야 꼬하고 문제를 꼬고 조금씩 응용시켜 놓은 문제들을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또 보세요. 이번 토요일에 김포에서 출발하여 제주도에 도착하는 두 대의 비행기 A, B의 정원이 각각 84명, 80명인데 각각 100명의 예약을 받았다. 예약한 승객이 예약을 취소할 확률 나왔네요. 확률. 그리고 나서 그 확률이 모두 20% 즉 10분의 2, 5분의 1이겠죠. 두 비행기 모두 좌석이 모두 모자라지 않을 확률. 그러려면 지금 정원이 A 비행기는 84명이에요. 근데 100명이 예약을 했네. 그럼 당연히 몇 명 이상이 취소를 해야 돼요? 16명 이상이 취소를 해야 될 거고 B 비행기는 정원이 80명이야. 그런데 100명 예약을 했어. 그러면 자리가 모자라지 않으려면 20명 이상이 취소를 해야겠지. 그렇다면 이 문제의 관건은 과연 몇 명이 취소하느냐겠죠. 그리고 취소할 확률 나와 있고 전체 인원 100명 나와 있으니까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확률 변수 x를 그러면 뭘로 잡으면 좋을까요? 예약을 취소하는 인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확률 변수 x를 예약을 취소한 인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100명이 대상이고 취소할 확률이 20%라고 했으니까 요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 100,20%니까 100분의 20 즉 5분의 1인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이해되나요? 그럼 이제 아까 선생님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좌석이 모자라지 않아야 돼. 그럼 A 비행기 입장에서는 몇 명 이상이 취소를 해야 돼? 84명이 좌석이니까 정원이 100명 예약을 했어. 그러면 16명 이상이 취소를 해야겠지. 즉 어떤 확률이다? P, X가 1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고 B 비행기 입장에서는 정원이 80명이야. 근데 100명이 예약을 했어. 그럼 20명 이상 취소를 해야겠네. 그럼 지금 우리 보고 이러한 확률을 구하라. 지금 이제 이번이 세 번째 문제니까 대충 흐름 이해되나요? 그럼 당연히 또 요거랑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돼?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또 여기에서 이항 분포니까 평균 EX는 그러면 NP
n과 p를 곱하면 20이 되는 거고, 그럼 분산 vx는 npq, 지금 np가 20이고 q가 5분의 4겠죠. 그러면 약분시키면 16 나오겠네. 그러면 표준 편차가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온다. 즉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것과 이거를 구하는 문제 다 똑같죠 지금? 단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문제들을 잘 못 푸는 이유가 이런 기호들을 평소에 사용하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연습해야 돼요. 이제 문제 그만 풀겠죠? 바로 하겠습니다. x는 z로 바뀌고 표준 편차 4분의 16 마이너스 평균 20. 그럼 어떻게 된다? p z 4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 될 거고, 예, 또 바로 하죠. z 표준 편차 4분의 20에서 평균 20을 빼야 되니까, 얘는 너무나도 고맙게 이거 나오네요. 이거. 그럼 이제 한 번에 하죠. 저는 어떻게 돼? 여기가 z고 0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겠죠. 여기 요 넓이를 지금 구하세요 라는 뜻이야. 그럼 이미 절반, 여기는 이미 0.5고 0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얼마다? 0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0부터 1까지하고 똑같을 거니까 여기 0.34, 여기는 0.5. 그래서 뭐가 나온다? 0.84가 나오는 거고, 0.84. 얘는 쉽죠. 뭐 이건 솔직히 안 해도 되는데, 여기가 z가 있고 이렇게 생긴 표준 정규 분포에서 가운데가 0인데 z가 0보다 크거나 같다래. 여기 말하는 거겠죠. 여기. 그럼 뭐겠어요? 뭐 할 것도 말 것도 없이 그냥 0.5가 나온다. 그럼 문제가 A 비행기도 좌석이 안 부족해야 되고 B 비행기도 좌석이 모자라지 않을 확률은 얘랑 얘를 곱하면 되겠다. 그래서 답은 0.84 곱하기 0.5 하면 답은 0.42가 나옵니다. 답은 수평형이 아니고. 아무튼 결론은 확률 변수 같은 요 수학적인 기호들을 잘 사용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약간 수능 기출문제를 살짝 변형시켜 놓은 것 같긴 한데, 이런 문제 잘 봐야 돼요.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 n 16,4의 제곱을 따르고, 그랬으니까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 16,4의 제곱을 따른다 표현하고, 또 확률 변수 y는 정규 분포 평균은 모르겠고 표준 편차를 알려줬어요. 그런데 지금 얘랑 보면 표준 편차가 같죠. 표준 편차가 같다는 얘기는 저 두 함수, 확률 밀도 함수가 그래프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즉 평균이 얼마냐에 따라서 양 옆으로 왔다 갔다 평행이동만 시킨 거다. 무슨 말인가요? 잘 보세요. 여기 형광색으로 이렇게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여기가 지금 16이 되는 거고, 얘가 지금 y는 거기서 말하는 fx, 거기 보이죠? f9랑 g3이랑 같아야 되고, f9랑 g3이랑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f6이랑 g6이랑 달라야 되고, 얘 둘은 같아야 되고 얘 둘은 달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잘 보세요. 여기 지금 16이니까 여기에 아마 9가 있겠죠. 그럼 얘가 지금 함수값 f9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g3이 f9랑 같도록 지금 얘 둘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표준 편차가 같다는 얘기는 이 빨간색 gx 확률 밀도 함수는 이 그래프 모양 그대로 양 옆으로 왔다 갔다 평행이동만 시킨 거다. 그러면 G3이랑 같으려면 3 여기 있겠죠. 여기. 그러면 그 G3이 요 F9랑 같은 함수 값을 갖는 GX 그래프가 돼야 된다. 얘를 그대로 평행이동 시켜서. 이해되나요?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상황이 두 가지가, 이거 하나만 본다면 상황이 두 가지인데, 어떻게 상황이 두 가지냐면, 여기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지금 16이고, 여기가 9고, 여가 3인데, 여기가 3인데, 이 F9랑 요 G3이랑 같게 되는 함수가 요 그래프를 좀 많이 이동시켜서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요렇게 그러죠? 요거를 좀 많이 평이동시키면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 아니면 요 그래프를 가운데가 16이고 여기가 9 그리고 여기가 3이에요. 그러면 요 F9랑 요 G3이랑 같게 되는 게, 이거 많이 말고 조금만 말게요. 조금만 요렇게 될 수 있죠. 이렇게 이해되나요? 지금 요 그래프를 조금만 이동한 거랑 요 그래프를 많이 이동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조건처럼 F9랑 G3이랑 같아. 여기도 지금 F9랑 G3이랑 같아. 그러죠? 그런데 문제는 F6이랑 G6이랑 달라야 돼. 그럼 지금 3이랑 9랑 정 가운데가 6인데 이 두 그래프가 똑같다 그랬잖아. 그러면 둘 같은 케이스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얘는 아니다. 그럼 얘가 돼야겠지. 그럼 여기서 6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G6은 여기 있는 거고 F6은 여기 있는 거고. 그거 다르잖아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GX 그래프가, 다시 정확히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런 그래프가 돼야 된다. 이런 그래프. 정확하게 표준 편차가 똑같으니까 얘 둘이랑 이 두 그래프는 옆으로 이동시킨 것만 돼야 된다. 많이 가버리면 두 번째 조건을 만족 못 시켜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은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G3이랑, 이게 이제 빨간색이 Y는 GX 그래프인 거니까, G3이랑 F9는 같은데 여기 가운데 있는 6이 G6과 F3은 다르다. 이해되죠? 그러면 이 빨간색 입장에서도 여기 당연히 가운데가 뭐가 돼야 돼요? 빨간색 Y의 평균이 M이 돼야 된다. 이제 우리는 M을 구해야 돼. M. 지금 문제가 결론은 뭐 구하라고 했냐면 P 8보다는 크거나 같고 16보다는 작거나 같다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Y 입장에서 표준 편차 이미 알고 있었고 평균 M만 구하면 되잖아. 평균 M을 구하기 위한 작업인 거야. 그러면 이 형광색 그래프랑 빨간색 그래프가 표준 편차가 같다, 즉 똑같은 그래프라는 얘기는, 잘 보세요. 그러면 이 형광색 입장에서 평균 가운데 16부터 여기 9까지의 이 거리하고 빨간색 입장에서의 가운데 평균 N과 여기 3까지의 거리가 어찌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둘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형광색 입장에서 16에서 9까지의 거리가 빨간색 입장에서 M에서 3까지의 거리랑 같아야 된다. 그럼 이거 7이고 넘어가면 그럼 M이 얼마 나오죠? M은 10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여기 평균 M이 10인 거를 직접 안 주고 이렇게 상황을 돌려서 이 정규분포 그래프에서 표준 편차가 같다는 이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직접 M을 찾아가지고 그냥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이제 돌려서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다 끝났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표준 편차 시그마 4분의 A8 마이너스 방금 전에 구한 평균 M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다시 표준 편차 4분의 B16 마이너스 10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러면 4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0.5보다는 크거나 같고, 4분의 6이니까 2분의 3 1.5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렇다면 얘는 이제 Z에서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를 그리고 여기 가운데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0.5에서부터 1.5까지의 넓이를 구하라. 이 전체 넓이를 이제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부터 0부터 1.5까지의 넓이는 거기 표에 나와 있네요. 0부터 1.5까지의 넓이는
0.4332가 되는 거고 이쪽 0부터 마이너스 0.5까지의 넓이는 좌우 대칭이니까 0부터 0.5까지의 넓이하고 똑같을 거다. 0부터 0.5, 0.192로 여기는 0.1915가 되겠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쪽 0.4332에다가 요놈 0.1915를 더한 값이 된다. 이해되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정규분포 문제들을 풀었는데 이유는 수능에 무조건 잘 나와요. 수능에 잘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기본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응용해 나가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이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